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으면서 출마 예상자도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자격시험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조인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방선거 1년 남았는데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 도입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과연 좋은 정치인을 시험으로 뽑을 수 있는 건지. 전국적으로 이제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의 어떤 자질 문제에 대해 가지고 유권 자질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좀 있습니다. 뭐 대다수의 의원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실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분도 있거든요. 요즘 구급 공무원 되기 위해 가지고 젊은 세대는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합니다. 서울에 노량진 올라가서 2, 3년씩 공부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의원, 지방의회 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지방 공무원을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적어도 지방 공무원으로 채용되신 분들보다는 실력이 좋아야지만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만약에 정당이 확보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건 지방의원을 뽑는 이유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초 자격시험이라는 것이 절대 시험 봐서 1등부터 5등까지 공천 주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자격시험인 만큼 저희가 의정활동을 펴기엔 이 정도의 최소한의 능력이 필요하다 하는 선을 정해놓고 그보다 못한 분들에게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다시 또 시험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낙오자를 만드는 시스템이 아니라 전체적인 역량을 올리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원희룡 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서 불출마한다고 선언했거든요.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가 과연 어떤 분이 나올 건지도 지역에선 관심거리예요. 제주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온 저희 당내 인사들이 있습니다. 저희 뭐 도당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과거부터 총선에 출마하면서 이력을 쌓아오신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전혀 배제하지 않고 그보다 넓은 인재풀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당의 대변인 선출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토론 배틀이라는 방식으로 흥행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당의 당원들이나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제주도에 도백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인재들이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분들이 주저하는 이유는 정당이라는 것이 과거처럼 위계나 아니면 이런 형식적인 어떤 면 때문에 본인들의 참여가 제약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일 텐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최대한 불편함을 덜어낸다면은 많은 인재들이 자원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제주의 미래상 뭔지, 혹시 그리고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갖고 계신 공약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지금까지는 제주도가 상당한 도약기를 겪으면서 이제 성장해 왔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여러 면에서 다소 조정기를 겪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야말로 제주도가 한번 돌파해야 되는 새로운 어떤 장벽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신산업이 이제 진흥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그 중심에는 제주도가 결국에는 어떤 독립된 섬으로서 고립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시도해 볼 수 있는 수많은 테스트베드 성격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탄소 중립적인 어떤 그런 섬을 만들겠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큰 목표 중에 하나고, 그 안에 보면은 실제로 구현해야 되는 굉장히 시스템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수소 경제라든지 아니면 또 풍력 발전이라는 태양광 그 에너지 그리드 같은 것들도 있고요. 이걸 사실 실증 산업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제주도만한 환경이 없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 중산간 지역 곳곳에는 하류 지역 침수를 막기 위해 비가 오면 일시적으로 빗물을 가둬두는 저류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곳곳에 흙이 쌓이고 막히거나 무너지는 등 허술한 관리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무성하게 자란 풀과 잡목, 안쪽에는 물이 고여 커다란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바닥은 뻘처럼 진흙이 잔뜩 쌓였고 물 웅덩이에는 수초들이 자랍니다. 마치 새들의 서식지처럼 보이는 이곳은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시 한천 제2저류지. 바깥쪽으로 물을 보내는 콘크리트 보시설은 하부 곳곳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위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는 겁니다. 하천과 저류지를 구분하는 이 석축의 하부가 이처럼 깊게 침식돼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아슬아슬합니다. 인근의 또 다른 저류지도 사정은 마찬가지. 허리 높이까지 풀이 무성하게 자라 수로를 막을 정도입니다.
이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물을 가둬 하류로의 물의 흐름을 늦추는 저류지의 제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목이 자라게 되면은 한 20-30%의 그 홍수를 막을 수 있는 그 유량이 덜 들어오게 되죠. 유량이 덜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하류 지역에 침수 우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1년에 2차례 저류지에 풀을 베고 석축을 보강하고 있다며 한천 제2저류지 안에 생긴 물 웅덩이와 석축 하부 침식은 추가로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4, 5월쯤에 한번 비고요. 네, 그다음에 하반기에 네. 하반기 이제 8월 달 되기 전에 한번 좀 비고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조금 군대적으로 조금 고여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하천 범람과 상습 침수를 막기 위해 제주 지역에 설치된 저류지는 300여 개. 하지만 자연재해 저감용과 도로 개설 등 저류지 조성 목적에 따라 관리부서가 다른 데다 보수도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다음 달부터 제주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내려갑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5단계 체계에서 4단계로 개편하고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를 각각 적용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제주도의 경우 다음 달 첫 2주 동안 사적 모임이 6인 이하로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오늘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제주형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그제와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256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민 3분의 1가량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도민은 19만 6천여 명으로 전체 도민의 29.1%를 기록했고 접종 완료자는 6만여 명으로 8.9%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금까지 백신 이상 반응 신고 902건이 접수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CCTV가 없는 사각지대나 이런저런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는 등 빈틈이 많아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즉시 단속이 적용되는 5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스쿨존이 포함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단속을 피할 방법이 넘쳐납니다. MBC 충북 김은초 기자입니다. 보은군의 한 유치원 앞, 도로가 붉게 칠해진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주차된 차들로 길 한쪽이 가득 찼습니다. 이게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심때부터 오후 5시, 이때가 제일 많습니다. 주정차 단속 CCTV가 설치된 초등학교 앞. 하지만 CCTV가 비추지 않는 뒤편에는 불법 주차된 차들이 있습니다. 보은군에 있는 스쿨존 16곳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올해 추가로 설치할 곳도 한 곳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넘쳐나는 사각지대에서 스쿨존 불법 주정차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장 단속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스쿨존의 현장 단속은 안 나가시나요, 보통? 대부분이 CCTV 설치하면 이제 10분 단속이 되기 때문에 안 나가고요. 주로 이제 개인들이 MBC 모델에서 신고를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단속 횟수가 잦은 청주시는 어떨까?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한 유치원 앞에 하원하는 어린이들을 데리러 온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구청 직원이 이동 단속 차량에서 차 번호판을 촬영하고 경고음을 울립니다. 하지만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진 못합니다. 10분 넘게 정차해야 단속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단속 기준 시간도 시군마다 제각각입니다. 이제 10분 단속이기 때문에 거의 움직여서 단속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이제 또 카메라가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차도 한정돼 있고 인원도 부족하고 단속차가 돌아오자 불법 주정차된 차들은 다 빠지고 없습니다. 단속 시간과 장비의 빈틈으로 주정차가 계속되는 겁니다.
오전 오후 2시간 반씩 단속했지만 적발된 건 2건에 불과합니다. 지난달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으로 일반 도로의 3배까지 올랐지만 단속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발견된 지 50년 넘게 훼손되고 있는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 경북 운문댐 물 일부를 울산시에 공급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사연댐 수위를 낮춰 반구대 암각화 침수를 막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을 가진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내려진 결정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울산 MBC 유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 시민, 농민 대표, 전문가로 구성된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 반구대 암각화를 보호하기 위해 운문댐 물을 울산시에 공급한다는 환경부 방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대구시가 구미 해평정수장의 물을 가져와 쓰는 방안도 통과시켰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감에 따라 관련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사연댐 수문 설치로 댐 저장 수량이 줄어도 운문댐 물로 보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드디어 울산 시민이 그토록 간절히 염원해온 반구대 암각화를 보존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낙동강 물 배분을 놓고 큰 틀에서 합의를 끌어낸 점은 의미가 크지만 갈 길이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운문댐 물 울산 공급에 대해 대구 수성구 내에서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수성구 주민들은 2018년 가뭄으로 운문댐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치수가 중단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운문댐 물을 나눠 쓰는 문제에 대해 민감합니다. 또 울산이 운문댐 물을 쓰려면 운문댐을 식수원으로 쓰는 대구시가 구미 치수장을 이용해야 하는데 구미 주민 반발도 여전합니다. 이번 저희 정책에 대해서 불신과 또한 생각의 차이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또 리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결정에 불이익을 당한다고 여기는 주민들이 없도록 착공 전까지 주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단서를 단 만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월요일 아침 대체로 구름 낀 가운데 맑은 하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름 사이로 볕이 들면서 오늘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오늘도 낮더위 속에 제주 곳곳에는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예년보다 장마가 늦어지고 있지만 소나기 소식은 참 잦은데요. 오늘 오후에 제주 산지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불안정해지겠습니다. 현재 지면으로부터 약 5km 상공에는 영하 8도 정도의 차가운 공기가 머물고 있는데요. 낮 기온이 오르면서 따뜻해진 공기가 높은 상공에 있는 찬 공기와 부딪히면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오늘 낮에 서부 지역과 산지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오겠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작은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침 현재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북부와 남부 지역 23도를 보이고 있고요. 서부 지역은 22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 지역 27도, 서부 지역 28도, 동부 지역은 26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0.5m에서 2m로 낮게 일겠는데요. 남해 서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모레까지 바다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해상활동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에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일요일에는 제주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 내 해수욕장이 다음 달 1일 개장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1일부터 8월까지 도내 12개 해수욕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코로나19 관리를 위해 지정 해수욕장마다 격리소를 설치해 안심 코드를 인증하고 발열 체크를 통과한 이용객들에게 안심 밴드를 부착할 방침입니다. 또 개장 전까지 1억여 원을 투입해 안전시설물 보수와 인명구조 장비 구입을 하고 민간 안전요원 200여 명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조기 개장과 야간 개장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물가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제주시는 다음 달 17일까지 해수욕장과 관광지 등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피서용품과 외식비, 숙박료 등 여름 성수품 5개 분야에 대한 가격과 수급 동향을 파악한 뒤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당요금 징수와 가격 표시 위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 상거래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일 방침입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은 다음 달 10일부터 25일까지 레저용 선박과 낚싯배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운항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주 해상에서 최근 3년 동안 음주운항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27건입니다. 제주 휘발유 값이 2달 넘게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제주 지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595원으로 전국 평균 1,596원보다 1원 낮았고 서울과 경기, 세종 등에 이어 9번째로 비쌌습니다. 제주 지역 휘발유 값은 지난 4월 중순 1,633원으로 전국 최고가를 기록한 뒤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보인 반면 전국 평균 가격은 8주 연속 올랐는데 제주와 다른 지방의 유류 공급 체계와 저장 물량이 달라 가격 변동 시기와 변동폭이 차이를 보인다고 정유업계는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